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1.24포인트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순환매가 되면서 증시 동반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1180억 순매수, 기관이 3227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680.67포인트 0.33% 개인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926 순매수, 기관은 67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은 150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0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기관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 나타난 순환매가 글로벌 증시에 확산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가 4%대 상승함과 동시에 업종 전반에 훈풍이 울며 순환매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약세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1.80원 0.3% 상승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속도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니노공업, ISC, 네페스, 유진테크,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제일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재롱산업, HD 일렉트릭 등 전력설비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과 연말 소비 지출 낙관론에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로 마감했는데 1.61%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350억 8,2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상회하는 수치였고 또 아울러 조정 주당 순이익 EPS도 81센트로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37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제시하면서 가이던스 하단 367억 5천만 달러가 하단이 시장 예상치 370억 8천만 달러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0.5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 마무리하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러먼드 상무부 미 장관이 20일 폴리카 인터뷰에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거의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원하며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기 행정부로 교체되는 시점 1월 21일 내년 1월 20일을 명확한 데드라인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곧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SK 앱솔리스가 미국 유리기판 분야 R&D 연구개발 보조금을 획득하면서 SKC, HB 테크놀로지, 필옵티스, 태성, JTC, YC캠 등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일 미국 상무부가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 가시성이 높은 주체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미국 조지아주 SK 앱솔리스, 캘리포니아주의 애플 매트리얼, 애리조나의 아리조나 세이프티 유니버시티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 앱솔리스는 차세대 기판으로 선정되는 유리기판 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1,400억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 최초로 미국 반도체에 근거한 생산 보조금 1,000억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인정받았고 차세대 유리기판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온전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중장기 온전 정책 로드맵 연내 발표 기대감에 BHI, 성광밴드, EN코리아, 투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우진엔텍, SNT에너지, 태광 등 온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온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는데
온전 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노드맵 초안을 최종 점검한 뒤 확정했고 TF는 2050년 국내 온전 산업의 목표 매출, 고용, 규모를 장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노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BHI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신한울 3, 4호기 온전화력 발전소 내 온전화 건물 철판 공급 관련 사전 작업 착수 지시서를 수령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소위 통과했고 또한 스노우플레이크 미국 AI 챗봇 32.71% 급등했고 급등하면서 호실적 긍정적인 가이던스의 SP소프트 상하과 솔트럭스,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 AI 챗봇 챗GPT 종목, 지능형 로봇 AI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AI 이 기본법 제정안 등이 전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오픈 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오토마크를 넣도록 규정했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가 2025년 회계연도 3분기 8월에서 10월 매출액이 9억 4,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0.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웃돌았고 또한 2025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제품 판매 매출 전망치를 30억 3천만 달러로 제시하면서 앞서 8월에 낸 기존 전망치 33억 6천만 달러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스노우플레이크 주가는 32.71%로 급등 흡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오픈AI가 삼성전자 제품에 자사의 AI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픈AI가 최근 애플과 맺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삼성전자가 논의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또 비트코인 10만 달러 임박하면서 컴투스 홀딩스, 이메이드, FSN, SB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가상화폐 비트코인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시 기준 입사 시간 전 대비 1.4% 상승한 98,900달러 선에 거래 중에 있고 장중한 때 처음으로 99,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달러 눈앞에 두고 있고 비싼가 업비트에서도 1억 3,800만 선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인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고 이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오면서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인물로 트럼프는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엔터 음원 음반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G드래곤과 로제가 신곡 발표와 또 마마서 이 빅뱅 컴백 기대감에 YG 엔터멘트, YG 플러스 SM, RBW, FNSC 엔터 등 일부 엔터 음원 음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빅뱅 G 드래곤과 블랙핑크 로제가 이날 오후 2시에 나란히 신곡 발표했는데 아파트 흥행을 이끌고 있는 로제가 새 싱글을 넘버원가를 공개했고 G드래곤은 홈 스위트 홈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표 K-팝 시상식이 마마 워즈가 11월 22일부터 23일 일본 도쿄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무대에서 G드래곤과 에스파, 아이브, 세븐틴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예정이고 특히 빅뱅의 완전체 무대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도 참석해 최초로 함께 아파트 무대를 공개할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엔터 성장 기대감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대신증권은 올해 엔터 산업이 성장 진도를 겪었지만 내년 성장 기대감이 서서히 유입되며 주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내년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팬덤 경쟁 심리 회복, 저연체 IP 수익화 시점에 따라 음반 판매량의 성장 예상이 되고 내년 실적 성장과 함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 편입한 금감원 승인과 또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신성 델타테크, SBB테크, RS 오토메이션, SPG, 뉴로메카, 에브리디봇, 두산 등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을 보였던 두산 오브틱스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티에서 분리해 두산 오브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일 두산 로보티스는 지난 7월 15일 날 제출한 기업 결합 신고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 로보티스와 두산 에너빌티 투자부문 사이의 기업 결합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발탁하면서 이 머스크의 규제 완화 및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진흥 지원 전망 속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ICBM 발사 주장 속에 방사주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i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i3 시스템, 현대로템, 한일단조, L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DYD, 다사네트웍스, TYM, 유신, 다스코, 서현탄 메탈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또한 난강特원, 일성건설, 유화공영, 코론글로벌, 남아특고 등 건설 중성 종목도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21일 오전 러시아가 자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와 영국, 프랑스산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잇따라 공격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푸틴은 이 러시아가 ICBM이 아닌 신형극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했다고 상했습니다. 또한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형극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30분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또 급등하면서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에 또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엑스게이트, KCS, 코이버, 우리넷, 드림시큐리티 등 상승했지만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 13.58%, 아르킥 퀀텀 45.37%, 퀀텀 컴퓨팅 29.53%, 디웨이브 퀀텀 10.96% 등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급등해서 기록했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 컴퓨팅 산업 육성 기대감에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산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최근 또 엔비디아와 구글의 협력을 통해 양자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산업에서 최초로 엔드트로이트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시연했다고 또 발표됐습니다. 또한 118개의 특허를 보유한 큐빅텍도 인수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주 납품 과대 분석에 따른 화장품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제닉, APR, IPMLSC, CNC 인터내셔널, 토니모리, 한국콜마,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화장품주가 11월 최악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제조사 개발 생산 업체 ODM 주가가 올간 기준 손꼽히는 낙폭으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ODM 사사의 평균 12개월 선행 주가 순위 비율이 P가 6월 20배에서 10.8배로 급락해 화장품 업황이 최악이던 2022년도 12.5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파른 밸류에이션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이전과 다른 악재 요인이 존재해야만 하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 ODM 업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견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재 K뷰티가 글로벌 1위 화장품 시장 미국에서 문화적 이지성 극복하고 활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화장품 업종의 펀더멘탈 대비 주가 낙폭은 과대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아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교보증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집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